소방기술사 김일영입니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댐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제3장 제5절 덕트 및 댐퍼입니다. 그 중에서 덕트는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댐퍼입니다. 교재는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댐퍼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그래서 댐퍼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서 철 댐퍼, 알루미늄 댐퍼, 스테인리스 댐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댐퍼는 주로 부식성이 강한 화학 제품을 취급하는 설비에 많이 사용하고요. 철 댐퍼는 냉간 아변 판 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해서 프레임의 날개 등을 제작하는 댐퍼를 말하고요. 알루미늄 댐퍼는 알루미늄을 사용해 제작한 댐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댐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재현에서는 철 댐퍼하고 알루미늄 댐퍼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왼쪽의 그림이 이제 댐퍼의 형상인데요. 이것은 거실 재현은 주로 쓰고 있는 댐퍼입니다. 댐퍼 재질에 대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알루미늄 댐퍼를 써도 되느냐. 저는 거실 제형과 차압 제형의 배기 댐퍼는 철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체계에서 기술되어 있는데요. 주의 요점은 철의 녹는 점이 알루미늄보다 1000도가량 높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명했죠. 거실 제어는 화재실에 댐퍼가 있다고요. 차압 제어의 유입 공기 배출 설비 일명 배기 댐퍼도 화재실에 있는 경우도 있죠. 뜨거운 열기에 접할 수 있으므로 철제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서도 견뎌야 댐퍼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대신 차압 제어의 극기 댐퍼는 알루미늄 재질도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알루미늄 재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을 주로 쓰는데요. 시험 받을 때와 실제 유통 과정의 재질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일이라서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중에 인장 강도가 약한 재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가 있다면 현장에서 입고된 자재 중에 무작위로 시험 의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만합니다. 살펴보면요. 예전에 이제 지금 기준은 A6N01T5라고 합니다. 종전 규정은 이거 있다고 그래요. T6요. A6063ST6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A6N01 그다음에 T5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시험 받을 때만 그걸로 하고 실제 6063S T6가 아닌 T5로 많이 제조 유통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현장에 들어온 입고 자재 중에 경각심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입고된 자재 중에 무작위로 선별해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많이 개선될 걸로 판단됩니다. 몇 년 전 일어나서 진짜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날개 회전 방향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평형이익 댐퍼가 이렇게 이런 방식이 이제 평형이익 댐퍼죠. 대향이익 댐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향이익 댐퍼가 보면은 풍량 조절하기 훨씬 쉽겠죠. 이렇게 평형이익 댐퍼는 거의 완전히 닫혀야지 없을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 풍량이 조절되는 거고 대향이익 댐퍼는 그렇지 않아도 풍량 조절이 좀 잘 되죠. 그다음에 혼합형 댐퍼가 대향형, 평형형 같이 섞여 있는 댐퍼가 혼합형 댐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딩 댐퍼는 미닫이 문처럼 이렇게 버리는 거죠. 이렇게 방향의 흐름이 되면 이렇게 열렸다 이렇게 닫혔다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슬라이딩 댐퍼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댐퍼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책에는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어타이트 댐퍼가 있어요. 예. 일반 댐퍼의 일종으로 완전 폐쇄식 댐퍼를 통한 유체 흐름이 적도로 설계되어 에너지 손실 감소, 코일 등의 동파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역풍 방지 댐퍼라 백드래프트 댐퍼라고 많이 부르죠.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류의 중간에 설치하는 댐퍼가 한쪽 방향으로만 댐퍼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방화 댐퍼가 있습니다. 타이어 댐퍼라고 많이 하는데 방화벽을 통과하는 덕트 등을 통하여 유독가스 화염이 순식간에 이동하여 한쪽 곳에 발생하는 화재 영향이 다른 구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중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댐퍼를 방화 댐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즈 타입으로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어, 온도 감지를 해서 그다음에 전동식으로 전동 댐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퓨즈 타입으로 쓰면은 가는 시간이 굉장히 늦죠.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방화 댐퍼는요. 네. 플랫 댐퍼가 있습니다. 실 내부에 규정된 압력 이상으로 과압이 형성될 때 개방되도록 설치하는 댐퍼이고요. 주로 기계식으로 많이 쓰죠. 예. 플랫 댐퍼가 미아 플랫 댐퍼가 실제 상용화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다음에 자동차 극기 댐퍼, 예, 소방법이 명기된 이제 제형구역과 옥내 사이의 차압을 압력 센서 등으로 감지해서 제형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형구역의 차압 유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합니다. 예. 차압 제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예, 오른쪽에 있는 댐퍼도 그 차압 댐퍼의 일종입니다. 그다음에 릴리프 댐퍼가 있습니다. 주로 덕트 말단을 설치하여 덕트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 때 이를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압력 감지 방법 및 작동 방식에 따라서 기계식과 전자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부속실 과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유럽 등의 외국에서는 부속실 제연보다 계단실 제연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계단실 상부에 기계식 릴리프 댐퍼를 설치하여 과압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얘네 유럽 그 EN12101-13을 한번 구매해서 보세요. 거기 그립에 보면 그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량 조절용 댐퍼, 일명 볼륨 댐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덕트 내 송풍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댐퍼로 송풍기 주변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조절하여 궤도율을 조정하죠. 현대에서는 풍량 조절용 댐퍼라는 용어보다 그냥 영문인 볼륨 댐퍼로 많이 주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극기 댐퍼를 한번 뭐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자동차 극기 댐퍼를 갖다가 약칭으로 차압 댐퍼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차압 댐퍼의 작동 조건을 한번 볼까요? 차압 댐퍼의 작동 조건은 제형구역과 옥내 사이에 차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개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죠. 차압이 설정값에 도달해야 압력 변동이 없은 날개 각도를 유지하죠. 그러다가 출입문을 열면 차압이 떨어져서 압력이 0에 가까우면 댐퍼를 최대한 엽니다. 그리고 압력이 올라가면은 보통 60파스칼 올라가면 됐죠. 예, 그런 용도로 쓰고요. 그다음에 차압 댐퍼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댐퍼 크기가 커짐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해요. 댐퍼 크기가 커지면요. 화재층은 방향풍을 유지시에 차압 댐퍼가 거의 100% 개방을 하죠. 개방 상태의 화재층 외에 비개방층 차압은 기준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그러나 댐퍼가 커지면요. 큰 계급을 통해서 방향풍력이 과도하게 실제 설계한 것보다 많이 나가야 됩니다. 배출돼서 비개방층 차압이 떨어져서 70% 미달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파스칼의 원리를 잘 보시면 돼요. 한쪽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은 비개방층 차압이 70%까지 도달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차압 유지의 경우에
댐퍼 누설이 커지죠. 댐퍼가 커지면 댐퍼 누설량도 특정 등급에도 커지게 됩니다. 면적이 커짐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460파스칼에 배달되어 차압되면 자체도 벽피의 높은 압력에서 누설 틈새에 공급되어 과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압 댐퍼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방향 풍속 유지 시에 차압 댐퍼가 100% 개방되어도 방향 풍속이 기준에 미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압 댐퍼의 개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차압 댐퍼는 차압에 의해서만 열렸다 닫혔다 하죠. 그러니 여러 층에 동시에 핀을 하면 출입문이 동시에 열린 상황이 발생하죠. 출입문이 열리면 차압이 떨어지고 떨어진 차압에 의해 댐퍼가 열리죠. 열린 댐퍼로 풍량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두 개 층으로 보충량을 산정한 설계 풍량 가정은 화재층에 방해 풍속을 공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에서는 두 개 층이 아닌 세 개 층, 많게는 5개 층의 보충량을 설계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풍량을 산정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층 출입문이 닫혔을 때는 과압이 걸리는 우려와 함께 한계층을 열었을 때도 너무 많은 풍량이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재층을 인식하는 댐퍼가 개발되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댐퍼는 화재층에서는 위에 작은 댐퍼와 아래에 큰 댐퍼가 작동하지만 비화재층에서는 아래의 댐퍼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비화재층에서 빠져나가는 풍량이 작게 되어 화재층에는 방연 풍속이 부족한 현상을 없애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성능 위주 설계 현장으로 두 개 층으로 보충량을 산정해도 됩니다. TAB 결과에 따른 통계를 적용한다면 한 개 층만 산정해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댐퍼 작동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댐퍼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최근에 새로운 작동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2건 출원했습니다. 기술의 한계는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자식 차압 댐퍼가 주를 이루죠. 최근 차압 댐퍼는 기준에서 자동차 과압 조절용 극기 댐퍼에서 자동 과압 조절의 기능을 삭제했어요. 과압 조절 기능이 없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아예 과압 조절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죠. 풍량 조절을 하니까 과압 조절은 할 수 있어요. 그 기능이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지만요. 그런데 논란이 있어서 용어를 바꿨죠. 유럽에서는 과압 제어 용도로 주로 릴리프 댐퍼를 쓴다고 합니다. 차압 제어 시스템은 어느 하나의 부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 유입공기 배출 댐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서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공기는 누설량과 방연 풍속과 관계된 것을 볼 수 있죠. 유입공기 배출 댐퍼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공동주택에서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유입공기 배출 댐퍼가 설치가 아니 되어 공동주택은 방연 풍속이 규정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공기 배출 댐퍼가 없는 공동주택은 거실의 창문을 열어야 방연 풍속이 나오는 상태가 되죠. 공동주택에 유입공기 배출 댐퍼 설치를 한다면요, 층간소음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압 댐퍼나 유입공기 배출 댐퍼는 기밀할수록 좋지만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규모가 적은 오피스텔의 경우 복도와 면하는 실이 적잖아요. 한 실이나 두 실 같은 경우 되면 오히려 배기 댐퍼가 기밀하면 구속실의 차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렇게 발견했고 실제 그러한 현상이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구속실의 차압을 유지할 정도의 누설량을 배기 댐퍼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못 나갈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개방층, 화재층이 아닌 데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요. 예. 그래서, 글로벌 EMP에서는 이런 배기창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기창을 외기에 접하는, 복도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유입공 배출된 표를 빠져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유입공기 배출 댐퍼를 설명하면서요, 댐퍼의 누기 등급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누기 등급은요, 현재 배기 배출 댐퍼에 지금 적용하고 있지만요, 급기 댐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UL 기준을 준용해서 우리나라 실시하고 있는데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1등급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2등급 정도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2등급일 때 누설 틈새 계산은 오리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단위 환산을 하면 돼요. 저는 시뮬레이션 할 때 댐퍼의 누설 틈새 정보를 입력합니다. 거실 재현 계산서 작성할 때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요, 무조건 2등급 적용은 곤란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구속실에 접한 복도가 기밀할 경우 너무 기밀한 댐퍼는 구속실 차압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배기 댐퍼는 부합 방지용 배기 댐퍼가 출시되었어요. 왜 필요하냐면요, 화재층에서 배기 댐퍼가 화재층에 계속 열려 있으면 복도가 기밀할 경우 복도에 부합이 발생해서 부속실과 복도 간의 차압이 너무 올라가 부속실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합 방지용 배기 댐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등급일 경우에 누설 틈새를 한번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단위 환산을 하면요, 최종적으로 이 값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0.0039, 그다음에 가로, 세로, 댐퍼의 가로, 세로죠. 예, 가로, 세로 하고 해서 이걸 메타로 환산해서 하면은 옵니다. 그다음에 이 수식을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환산해서 보면 됩니다. 예. 6.12를 1000파스칼로 해서 넣은 거죠. 예. 해서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오늘은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14번째 시간으로 교재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댐퍼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재현 설비 구성품 중에 가장 정밀한 구성품이 댐퍼죠. 우리나라는 전자식 수납 댐퍼를 쓰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40이니 50파스칼이니 기압으로 보면 미압이거든요. 그 압력을 감비해서 제어를 하는 것은 정밀한 기술에 속합니다. 새로운 제어 시스템도 곧 출시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송풍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